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부채 가치 지금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부채 듀레이션도 이렇게 나오는데 물음이 넘어가서 보면은 채권 1이랑 2만 사용해서 이자율 위험을 벗어난다고 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채 듀레이션이랑 자산 듀레이션 일치시켜서 가격 변화를 해치하라는 얘기인데 보면은 채권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듀레이션이 5년이고 채권 2 같은 경우에는 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채권 1에 투자하는 비중을 저희가 W1이라고 표기한다면은 5 곱하기 W1 더하기 8 곱하기 1-W1이 6.22671을 만족을 해야 돼서 W1이 57.76%, W2가 42.24%가 돼요. 아까 구한 이 부채 전체 금액에서 얘네들을 각각 곱해주면은 이제 채권 1에 투자하는 금액을 저희가 A1이라고 할게요. A1 같은 경우는 171.96억이 되고 A2는 125.76억이 됩니다. 물음 3번 넘어가서 이자율이 3% 하락했을 때 부채랑 자산의 실제 변화액을 구하래요. 저희가 실제 변화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듀레이션 공식 있잖아요. MD 곱하기 델타 R 곱하기 뭐랄까 V P 이렇게 할게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근사시킨 식이기 때문에 실제 변화액을 구하려면은 저희가 할인하는 거를 써가지고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한 부채액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L1이라고 할게요. L1 같은 경우 200을 이자율이 8%에서 5%가 됐으니까 1.05로 3번 할인해주고 300을 1.05로 10번 할인해주면 됩니다. 이럴 경우 L1 빼기 L0 이거를 제가 델타 L이라고 할게요. 델타 L이 59.22억이 되고 자산에서도 똑같이 해주면은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채는 지금 자료가 이렇게 200억, 300억 실제 3년이랑 10년 뒤에 지출되는 금액을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가만 구했고 액면가가 문제에서 주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이걸 액면가를 환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1이랑 A2를 따로 구해볼게요. 이거를 저희가 프라임으로 표현할게요. 변화한 거를 그냥. A1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현가가 171.96억이었을 거예요. 근데 액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171.96억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자율 8%로 5년 동안 할인한 금액이 171.96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가치를 구하려면은 얘를 다시 처음 이자율로 처음 이자율로 5번 태워서 보낸 다음에 이걸 다시 지금 이자율로 5번 할인해주면 돼요. A2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8년짜리니까 8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다 구한 거를 빼주면은 얘가 총 57.80억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 듀레이션을 쓰지 말라고 한 게 듀레이션 썼으면은 이게 같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듀레이션은 근사식이기 때문에 실제 변화액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변화액을 쓰라고 한 거고, 그래서 물음 4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에 불록성까지 고려해서 이자율 위험을 면역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근데 계산하는 법은 간단해요. 지금 저희가 듀레이션 물음 2에서 이치시켰던 이 공식처럼 볼록성도 이렇게, 물론 변수가 3개겠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왜 볼록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면, 보면은, 제가 이 X축을 이자율로 놓고, Y축을 이제 채권 가격으로 놨을 때, 이 검은 선이 실제 가격이라고 보면은, 빨간색 선을 이렇게 1차 직선으로 근사시킨 거를 저희가 수정 듀레이션을 통해서 근사한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불록성을 왜 고려하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1차 근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한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은 둘이 뭐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문제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막 이쪽 구간에서 변동이 생기면은 이만큼의 근사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근사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면은 볼록성이란 거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보라색이 볼록성으로 근사된 식이라고 해도, 볼록성도 이게 갭이 100% 메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100% 메워지는 건 아니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되고, 그냥 듣기 싫으시면 이제 넘기셔도 되는데, 저희가 채권 가격이라는 것을 아래 이자율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권처럼 아래 대해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는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저희가 근사시킬 수 있거든요. 아니, 근사가 아니라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채권 가격의 변화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 다항함수 꼴로, 델타 R에 대한 다항함수 꼴로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이 공식 있죠. 이게 이 오른쪽 시그마에서, 이 시그마식에서 n이 1일 때에 대한 공식이고, 그러니까 한 번 근사시킨 거고, 볼록성이라는 공식은 이 오른쪽 식에서 n이 2일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근사시킨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n이 3부터 쭉 무한대까지 다 그 항을 다 더해줘야 사실 100% 수렴이 되는 건데, 볼록성까지만 고려해도 그래서 아무튼 100%이 채권 변화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둘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넘어가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서 볼록성까지 고려를 해서 해지를 하라니까, 일단 부채의 볼록성을 구해야겠죠. 부채 볼록성 같은 경우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8에 200억에 5승이고, 더하기 110 곱하기 1.08에 12승분의 300입니다. 이거를 초기 채권 가격인 297.72억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해주면은 49.5가 나와요. 참고로 여기서 자산의, 아까 물음 3에서 부채가 더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물음 2에서 구한 이 채권 자산 포트폴리오의 볼록성이 채무의 볼록성보다 작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각 채권의 볼록성을 각각 구해줘 볼게요. 얘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해보면은 25.72
61.73, 312.5 이렇게 나오고, 듀레이션도 뭐 따로 적어볼까요? 듀레이션 같은 경우도 따로 적어주면 5, 8,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R의 R이니까 13.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립방정식 3개를 세워야 되죠. 자, 채권 1에 투자하는 금액을 W1, 채권 2에 투자하는 금액 이렇게, 채권 3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 셋의 합이 1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듀레이션이 다 더했을 때, 비율대로 다 더했을 때 처음에 부채 듀레이션 6.2672 얘를 만족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 볼록성도 일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5.72, 61.73, 312.5의 W3, 이 49.5를 만족을 시켜야 돼서 이 세 식의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답이 나와요. 뭐 제일 쉽게 푸는 법은 1번식에서 5배에서 여기서 빼주고 1번식에서 25.72배 해줘서 여기서 빼준 다음에 W2랑 W3부터 구하는 게 제일 그 식이 간단할 거예요. 구해보면은 W3이 4.64% 나오고 W2가 29.09%, W1이 66.27% 나와서 여기서 아까 그 부채 처음에 시가 297.72억에 대해 다 곱해주면은 얘는 13.81억, 이가 두 번째 채권 같은 경우는 86.61억, 그 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97.30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좀 힘든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